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주인이 되는 법 17번째 반대로 행동하기부터 하겠습니다. 쉽지만 강력한 원리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대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지만 이내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말은 대개 발전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똑같고 별 발전이 없는 이유는 과거에 하는 행동을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와는 반대로 행동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불편한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인간은 급한 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지만 지금은 미루어도 별 상관없는 장기적인 일 같은 경우에는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잠을 더 자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거꾸로 해버리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귀찮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광고의 문구 중에 Just do it 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해. 이게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편안함의 반대 방향으로 가세요. 여러분의 부는 남들이 가기 싫은 곳, 기피하는 곳에 있습니다. 항상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자신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분명 미래는 현재 본인과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18번째, 혈액형과 앵커. 혈액형. 오늘은 우리 한국 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혈액형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자는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에 대해서 믿으시고 혹자는 혈액형은 성격과 관계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관계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없다는 쪽에 한 표를 던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혈액형 자체가 널리 쓰이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두 곳이 대표적입니다. 혈액형은 비즈니스에 많은 매출을 안겨주는 효자 코드이기도 하고요. 혈액형은 인간을 네 부류로 나눕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마케팅 시 혈액형을 사용한다면 인간을 네 그룹으로 묶고 차별화하여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혈액형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혈액형하고 내 성격하고 비슷한 것 같아. 나는 혈액형이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인간은 혈액형 네 타입에 해당하는 모든 특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혈액형의 특성은 본인은 물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A형, 소심해. B형, 제멋대로야. O형, 인간성이 좋아. AB형, 또라이 또는 천재 아닌 바보. 인간은 다들 작은 것에 비치고 인간관계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제멋대로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대개 우선입니다. 인간성이 좋아. 인간은 항상 좋고 나쁩니다. 또라이, 똘끼라는 것은 욱하는 성격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재 아니면 바보. 인간은 어느 부분에서 천재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바보입니다. 콜드 리딩. 이 혈액형은 콜드 리딩과 비슷합니다. 콜드 리딩은 인간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난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느낌으로. 콜드 리딩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성급한 판단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으시군요. 당신은 정말 속정이 깊으신 분이시군요. 어떻습니까? 여기가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과 경험입니다. 콜드 리딩은 사주, 타로, 점쟁이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사항을 말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이것은 페이싱 리딩 원리에서 페이싱된 상태를 이끄는 것입니다.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싱은 주파수 일치는
칠레는 편안함된 상태에서 리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 리딩 당하는 거죠. 콜드 리딩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혈액형과 앵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혈액형은 태단이 있습니다. 혈액형을 많이 노출되고 있게 되면 혈액형에 명시한 성격으로 자연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혈액형의 좋은 부분보다는 단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닮아갑니다. 회사들이 혈액형으로 어떤 마케팅을 하는지, 혈액형이 사람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단순한 혈액형, 별자리, 사주, 점 이런 곳에 자신의 잠재력을 매장시키지 마세요. 한 남자에 대한 6명의 미래 판정. 예전에 TV를 봤는데 유명한 점쟁이 6분을 모시고 어떤 한 사람의 직업을 맞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모델이라고 그 남자의 직업을 정확하게 맞추었죠. 진행자는 이에 더 진행해 그 남자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결과는 그 6명 모두 틀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미래를 남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신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이어나가도록 하죠. 19번째, 당신은 어떤 국가입니까? 일전에 친한 NLP 전문가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NLP 분야는 경영, 연애, 스포츠, 광고, 마케팅 등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계 속의 국가라면 어느 국가인 것 같습니까? 미국, 한국, 중국, 아프리카, 브라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살기 바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각자의 성향, 후천적이나 태아 속부터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의 성향은 태아 시절부터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이미 90% 이상은 성격이 형성됩니다. 싱가포르라는 국가를 예를 들어보죠. 이 나라의 땅덩어리는 서울만 합니다. 자원은 거의 없습니다. 물도 수입해서 마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일찍이 인적 자원과 금융사업에 대한 투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한국하고 비슷한 측면이 많죠. 하지만 한국보다 더 악조건입니다. 날씨는 덥고 땅덩어리도 좁고 국가 내에서 할 만한 게 없고 인간으로 따지면 선천적인 재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싱가포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깨끗하고 준법 정신이 뛰어나며 잘 사는 선진국이 아닙니까? 싱가포르인들은 기본적으로 2개 국가를 합니다. 대다수가 학교이고 표준어가 영어라서 중국어와 영어는 교과과정과 과정 속에서 이미 마스터를 합니다. 그리고 초, 중, 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싱가포르의 국립대학교나 미국 아이비리그 쪽으로 일찍이 보냅니다. 국가적인 대대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그리고 초기에는 주변 곳곳에서 범죄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대통령의 리더십, 사실 독재입니다. 야당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야당의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의원들이 건의하니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야당 비율을 높여봤자 여야 싸우는 것밖에는 더 하겠냐, 시끄럽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한 방향으로 마음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융과 인적 자원이 풍부한 오늘날의 싱가포르로 거듭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자신의 선천적인 재능 탓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나라일 거냐고 물으면 대개 선진국의 나라를 꼽습니다. 당신이 한국인지 일본인지 필리핀인지 미국인지 아프리카인지 잘 보고 정확하게 판별하셔야 합니다. 나라별로 기후, 자원, 땅덩어리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지만 나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협소한 땅덩어리에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두뇌와 IT 분야의 강점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인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IT를 발전시키는 데는 환경을 잘 파악하고 미래 트렌드를 읽고 잘 살기 위해서 한 선택입니다. 국가의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아서 내수 시장만으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나라는 무역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당신이 싱가포르의 기후와 인구, 자원 땅덩어리를 가졌는데도 미국과 같은 미래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자신의 자원이 뭐가 있는지, 경쟁력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트렌드 영향으로 갈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출발점은 자기 분석입니다. 그리고 NLP의 핵심은 자기 정렬입니다. 내부적으로 정렬이 한 방향으로 되어야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차차 다루어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국가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